부탁해. 화이트 칼라를 부탁해. 이걸 저 처음에 읽고 저는 살짝 놀랐어요. 이게 매경에서 이런 걸 쓰네? 상당히 놀랐거든요. 근데 화이트 칼라 이제 아시겠지만 사무직이죠. 사무직.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이트 칼라를 부탁해. 처음에는 매경이 상당히 이런 어우 상당히 뭐랄까 좀 뭐랄까 전향적인 논조의 글을 쓰나 했다가 다시 보니까 아시겠죠? 갈라치기 한 겁니다. 노조 견제 들어간 거예요. 노조 견제. 노조 견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요. 우리가 이제 뭐뭐를 부탁해, 뭐뭐를 부탁해 굉장히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도 화이트 칼라를 부탁해. 이거 원조가 뭔지 아세요 혹시? 1999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이효원이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처음으로 쓴 걸 알고 있어요. 뭐뭐를 부탁. 이 영화는 별로 흥행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어가 된 거예요. 고양이를 부탁해, 누구를 부탁해. 그래서 화이트 칼라, 사무직, 월급쟁이, 사무직 월급쟁이를 부탁해. 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는 아시잖아요. 생산직 노동자하고 사무직 노동자. 근데 이 글은 의도가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블루 칼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칼라는 응집력이 없어요. 근데 블루 칼라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막강한 노조를 통해서 예, 결속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노조 출신들이 문제면 원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아요. 특히 뭐 여기 뒤에 뭐 구체적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추천받아가지고 그쪽 타고 원내 진입한 국회의원들이 꽤 있어요. 근데 화이트 칼라 실제로 화이트 칼라 출신 없죠. 이제 그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떤 선거구제 여기서 직접 언급은 안 되지만요. 지금 총선 앞두고 선거구제 지금 개편 논의가 있는데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지만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근데 비례대표라는 게 말 그대로 직업별로 참고로 지금 뭐 동두천 출신입니다. 최영희 의원인가? 미용사협회 출신으로 지금 비례로 들어가 있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직군에서 직업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 판사, 검사는 물론이고 의사는 물론이고 이런 미용사나 뭐 옛날에 바둑 대표 조은현 들어갔죠. 옛날 태권도 대표 문대성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건데 그런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측면하고 좀 결부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단락 뭐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총선 출마해서 3개월 휴직을 신청합니다. 일단 출마해야 되니까 3개월이겠죠. 되고 나면은 의원 활동으로 해서 4년간 휴직을 신청합니다도 이러겠죠.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되는 제도죠. 그래서 대학 교수나 변호사 말고는 그 외 기타 화이트 칼라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예. 자, 세 번째 줄이죠. 정치적 기본권은 투표권으로만 제한된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정치적 기본권은 두 가지입니다. 참정권은 두 가지예요. 뭐냐? 뽑을 권리, 두 번째가 뽑힐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월급쟁이들은 뽑을 권리는 있죠. 투표는 하죠. 근데 뽑힐 권리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집이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선출직에 출마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솔깃할 아이디어가 국회 토론에서 났다는 거죠. 이제 교원에 이번에 하도 지금 이제 선생님들 문제가 돼가지고 나온 건데 교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서 출마 휴직 제도를 도입하자. 상당히 좀 신박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상당히 이제 이 글 쓴 기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마지막 줄 내년 총선 앞두고 자 출마자들의 직업 다양성을 강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300명인가요? 300명 의원들이 골고루 국민 전체 여론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 다양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비례대표제가 없으면 지금처럼 직업 다양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만 나올 수 있겠죠. 자, 직업 다양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로 구체화해 볼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가장 과소 대표되어 계층이 바로 일반 월급쟁이들, 일반 이제 사무직 근로자일 것이다. 자, 여야 모두 뭐 여성, 청년, 장애인, 자영업자, 탈북자 다 아까 뭐 이자스민 얘기도 했지만 심지어는 이제 다문화까지도 다 넣었죠. 정치적 소수자를 발굴해서 주로 비례 쪽 공천 명단에 올리고는 있지만 사무직 특별 전형은 없다는 거죠. 변호사나 관료 이제 고급 뭐 행시 출신 고급 관료들 외에는 그런 전문직이죠. 그 외에는 사무직 출신 국회 입성 사례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항상 어떤 글을 쓸 때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법조인이 43명이래요. 근데 소위 말하는 판검변들은 인구의 0.1%인데 국회에서 15%를 차지한다. 이게 바로 국회 원구성 자체가 약간 왜곡됐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엄밀히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계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성이 국민의 60%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60%고, 국민들 중에서 뭐랄까요? 노동자 계급에서 나온 분들이 뭐 국민 전체 노동자 계급이 뭐 10%다 그러면 국회에도 10%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례는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오늘 띄었어요. 노동계도 13명이 다르지만 다 블루칼라는 거죠. 생산직 근로자들. 한노총, 민노총
전업 노동운동가 출신들. 사실 이제 잠깐 여담인데요. 이 매경이나 이런 그 보수적인 경제 매체에서는요, 이 노조를 왜 싫어하냐면요, 이 전업 노동운동가들 싫어하는 거예요. 이 노조 전임자 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조 전임자 제도.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인데 자기 일 안 해도 돼. 노조 사무실에 노조 업무만 하는 거야. 월급 똑같이 받으면서. 이 노조 전임자 문제가 노동법 개정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노조 업무만 보면서 뭐 스패너 안 들고 손에 기름때 안 묻히고 월급 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전업 노조원들, 이분들이 나중에 정치 쪽으로 가고, 쉽게 말하자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강성 운동권들이 되니까.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 근로자 대다수는, 그렇죠, 이 입장이 다릅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사무직은 노조 자체가 없어요. 거의. 예, 노조를 탈퇴하거나 뭐 거의 없죠. 자, 중소기업은 무노조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다음 달라. 저 처음 봤습니다. 이 말. 9988이란 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가 아니었네요. 보니까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래요. 근로자 88%가. 이거 정말 맞긴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예. 근데 그 흔한 중소기업 과장 부장 출신 국회의원 왜 볼 수 없는 걸까? 자,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정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미 뭐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결론 뭐 승부 해보나 마나. 변호사 의사들은요, 그쵸, 선거 출마해서 낙선하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회사는 안 되잖아요. 일단 사표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표 내고 선거 뛰어들었다가 안 되면 다시 복직시켜 안 주죠. 자, 그런데 생산직에 비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가 이 정치적인 참정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생산직 같은 경우는 노조를 통해서 끈끈하게 이렇게 단계를 있고, 노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당의 비례로 들어가거나 공천을 받죠. 근데 여기 나오죠. 정당들도 노동계 인사 영입할 때 한노총, 민노총 출신. 왜냐? 결집된 노조 출신들, 노동단체 출신들이 득표에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죠.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근데 가장 소외된 게 바로 화이트 칼라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단락까지가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배경 설명, 실정을 갖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실정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갖다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 두 단락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요? 사무직, 일반 화이트 칼라들이 국회 입성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자, 그 이유를 얘기했죠. 무려 500만 명이 되는 이 직업군의 대표성. 자, 입법에 반영이다. 이 입법에 반영한다는 게 뭐냐?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구성에서 이 사무직을 갖다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이 될 수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거죠. 자, 은근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총 출신, 쉽게 노조 출신 의원들이 있죠. 근데 전체 근로자의 철학과 이변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생산직, 사무직도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시죠? 경영계, 노동계 이익 갈리듯이 생산직과 사무직도 이해관계가 절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은근히 이제 까죠. 정권퇴진, 주한미군 철수, 정치고까지 내걸고 파반 노총과의 정서적 불일치. 그죠?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뭐 사무직을 들어서 뭐 MG 노조 활동, 이거는 이제 이 보수 논조에 좀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노조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MZ 세들이 따로 이제 노조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 글은 은근히 좀 이렇게 노조 까는 거래요, 이것도. 마지막 단락에서요. 87년 6월 항쟁,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넥타이 부대들, 그때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넥타이 부대들이 이제 거리로 나서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직선제를 가져왔죠. 전두환 정권이 이제 끝났고. 자,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넥타이 부대들이 정치적 의식을 분출한 적은 거의 없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광우병 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대 때나 나온 적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침묵하는 다수로 치부되곤 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민연금 개혁, 세제 개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500만 명 사무직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다른 뉴스를 봤는데, 이제 물론 오마이뉴스 기사인가 그렇더라고요. 오마이뉴스는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싫어하는 매체니까요. 약간 굉장히 왼쪽에 있는 매체죠. 왼쪽에 있는 오마이뉴스에서 딱 하는 얘기가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눈에 띄게 법인세는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를 올렸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세, 이제 일반 근로자들에는 근로소득세는 더 걷어버리고 법인세는 깎아주고, 기업으로 해서. 아무튼 이런 세제개는 뭘로 개편합니까? 세법 고치는 거잖아요. 결국 세법 고치는 건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리지갑인 500만 명 화이트 칼라들은 아무런 발언권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법의 개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건 참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자, 정치 사각지대, 그 좋은 표현 나왔죠. 정치 사각지대. 뽑을 권리만 있고 뽑힐 권리는 없는 그 정치 사각지대 방치한다면, 그렇죠, 온전한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협상 때, 자, 이런 화이트 칼라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뭐 출마 휴직 제도 같은 것도 좋다.
이런 걸 논의해야 된다. 자, 이 마지막 두 줄이 상당히 좋은 문장입니다. 출마 휴직 제도는 앞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자, 정당 보조금 책정 시 직업 다양성을 신설해 평가. 이게 뭐냐면요. 정당 보조금을 국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선거 때도 주고 평시에도 주고, 정당들도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사하기도 고쳐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사무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이 보조금 줄 때 여러 가지 그 평가하는 항목이 있나 봐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직업 다양성을 갖다가 이제 공천에서 여기 빠진 것 같은데, 공천시 어떤 직업 다양성 같은 걸 평가 잣대로 써서 보조금을 갖다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당들이 의지가 있다면 자기들 당원 당규 바꾸면 끝이거든요.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비례대표 뽑을 때 화이트 칼라한테 뭐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쿼터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예. 이게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각 정당의 당원 당규, 예를 들면 당원 당규가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요. 예를 들면 뭐 여성, 제가 알기로 양당 모두 여성 후보는 일단 여성 후보는 30% 가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탈당 이력이 있으면 마이너스 50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점 감점 항목이 있는데, 이런 걸 가점 감점을 할 때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은 쿼터를 딱 나눠 가지고 일정 부분은 화이트 칼라한테만 주든지, 이런 것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